혜진은 서울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 그녀의 작은 집은 옛 찻집을 개조한 곳으로 철도선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큰 창문을 통해 정기적으로 지나가는 기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보통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지나가는 기차를 바라보곤 했지만 은지는 달랐다. 그녀에게 기차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기적이며 단순하지만 매우 귀중한 기쁨입니다. 그저 기차가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은지 씨는 매일 아침 가게 구석의 작은 테이블에 앉아 주의 깊게 그림을 그린다. 그 그림에서는 항상 기차가 주인공입니다. 가끔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며 기차가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며 손을 흔들며 작별 인사를 하곤 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은지는 슬퍼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손을 흔드는 것만으로도 그녀의 작은 마음이 행복해지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린 소녀가 손을 흔드는 익숙한 순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조종실에 앉아있는 회색 모자를 쓴 노인이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손을 흔들었다. 은지는 문득 잠시 멈췄지만 곧 그녀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번졌다. 소녀는 더 힘차게 손을 흔들며 기차 운전사의 인사에 답했다. 그도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날부터 은지는 기차가 지날 때마다 창가에 서서 손을 흔들며 기다렸다. 기차 운전사는 언제나 부드럽게 손을 흔들며 대답했고, 심지어 어린 소녀를 위한 특별한 인사로 짧은 호루라기를 불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특별한 유대감은 침묵의 약속이며 하루 종일 없어서는 안 될 습관인 듯합니다. 그런 모습을 자주 보셨던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은지에게 말씀하셨다. 저 기관사가 은지를 정말 좋아하나 보다. 어린 소녀는 돌아서며 기쁨에 눈이 반짝였다. 저도 그 아이를 정말 좋아해요. 할머니. 기차는 정말 멋졌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어린 소녀와 기관사 사이의 이상한 우정은 더욱 특별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은지는 더 이상 익숙한 창문에서 기차를 보지 않는다. 어린 소녀는 처음으로 기차에 앉아 자신이 꿈꾸었던 세상을 탐험했습니다. 이 여행은 그녀가 익숙한 기관사와 공유했던 마법 같은 순간을 이어가며 새로운 이야기를 약속합니다. 그녀는 은지에게 기쁨을 주고 싶어서 그림을 그려 창문에 걸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기차와 푸른 하늘이 있고 그녀는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기차가 지나가던 중 기관사가 우연히 그 그림을 보고 기쁨의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어 대답했습니다. 단순하지만 감동적인 순간이었고 은지의 기분이 더욱 좋아졌습니다. 그날 밤 은지는 잠자리에 들기 전 더 나은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녀는 기차와 기관사에 관한 새로운 그림에 대한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망설이며 할머니에게 새로운 색연필 세트를 사달라고 부탁했고, 설렘에 가득 찬 할머니는 다음 날 서둘러 시장에 가서 할머니의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은지는 새로운 색연필 세트를 받자 창의력을 발휘한다. 그녀의 획은 더욱 생생하고 섬세해졌습니다. 그녀는 각각의 그림을 통해 자신의 모든 감정을 전달할 수 있다고 느낀다. 몇 주 후, 비 오는 날, 은지는 평소처럼 창가에 서서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우산을 들고 비를 맞고, 다른 한 손으로는 손을 흔들며 기차가 다가오자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보고 기차 운전사가 기적을 불어 대답했다. 비는 두 낯선 사람 사이의 기쁨과 따뜻함을 흐리지 않고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은지의 손 흔드는 행동이 마을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근처 찻집에 가는 손님들은 매일 기차를 향해 손을 흔드는 어린 소녀를 볼 때마다 미소를 짓곤 합니다. 한 손님은 그 소녀는 너무 순수하고 따뜻해요.
요즘 시대에 그런 모습을 보는 건 어렵죠. 은지의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그래요. 은지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기차 운전사 역시 그 어린 소녀를 좋아하는 듯 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은지는 이제 11살이 됐습니다. 하지만 창가에 서서 기차를 기다리던 습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기차를 타는 것은 그녀에게 작은 기쁨을 가져다 주었고, 그녀가 손을 흔드는 행동은 기차 운전사에게 긴 여정에 힘을 실어 주었다. 그 사이 기관사 형수는 동료들에게 그 소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창문에서 늘 손을 흔들던 아이가 있었어요. 그걸 볼 때마다 딸아이가 어렸을 때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녀도 참 순진하고 순진했죠. 그의 동료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덧붙였다. 맞아요. 그녀를 볼 때마다 제 직장 생활이 더 밝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녀를 위해 뭔가 할 수만 있다면 은지의 행동은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와 기차 운전사 사이의 아름다운 이야기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형수에게 은지는 더 이상 창가에 서 있는 어린 소녀가 아니라 희망과 믿음의 작은 상징이 되었고, 그의 매일매일은 더욱 의미 있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은지가 서서 손을 흔들며 아름다운 새날을 알리는 순간을 기다린다. 두 사람 사이의 특별한 유대감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때로는 가장 단순한 것들이 삶의 가장 큰 힘과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은지는 따뜻한 미소와 친근한 경적 소리를 내는 기차 운전사 이영수의 밝은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늘 긴장했다. 그녀는 그를 더 잘 보기 위해 오두막 창문 옆에 작은 의자를 놓고 그가 지나갈 때 행복하게 손을 흔들었다. 그녀의 입술에는 언제나 미소가 떠올랐다. 은지의 할머니는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손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은지야. 너는 똑똑하고 예쁜 딸아이다. 기차 운전사께서 당신을 보면 언제나 기뻐하실 거라고 확신해요. 은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 희차 삼촌이 저에게 웃으실 때마다 너무 기뻐요. 라고 대답했다. 당신이 항상 그렇게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은지는 이영수에게 더 많은 기쁨을 가져다 주고 싶어 한다. 매일 어린 소녀는 새로운 그림을 그려 창문에 걸었습니다. 그녀의 그림에는 종종 지나가는 기차나 짙은 푸른 하늘 아래 꽃밭에서 노는 그녀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영수 씨는 기차가 지날 때마다 화려한 그림을 보며 미소를 짓는다. 그의 마음은 그 그림에 담긴 순수함과 성실함에 따뜻해졌습니다. 어느 날 은지는 사진 아래에 작은 글을 남겼다. 오늘도 힘내세요. 기관사님, 이영수는 그 말을 보고 깊이 감동했다. 그는 그 어린 소녀에게 작은 메시지를 써서 그녀가 가져온 따뜻함에 감사를 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아내에게 은지의 멋진 사진과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그 아이는 특별해요. 라고 말했다. 그의 아내도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녀가 당신의 하루를 밝게 만들었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진심이 느껴져요. 그날부터 이영수는 은지의 귀여움에 특별한 몸짓으로 화답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녀의 집을 지날 때마다 기차 기적 소리를 조금 더 길게 불었고, 가끔은 그녀에게 더 오래 손을 흔들기 위해 기차 속도를 늦추기도 했습니다. 은지는 금세 이 변화를 알아차리고 더 열광적으로 손을 흔들며 기쁨으로 눈을 빛냈다. 은지와 기차 운전사의 이야기는 곧 마을 전체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사람들도 그 친밀한 순간을 목격하며 미소를 지었다. 한 노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분이 인사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누가 생각했을까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은지의 귀여움과 이영수의 따뜻한 마음을 칭찬했다. 어느 날 은지는 할머니에게 호기심 어린 눈으로 할머니, 기차 운전사님이 나를 좋아하실까? 라고 물었다. 그녀의 이모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물론이죠.
그녀는 친절하고 좋은 여자예요. 이 말을 듣고 은지는 뭔가 특별한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오래된 일기에서 한 페이지를 찢어 조심스럽게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기관사님.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하루를 더 밝게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 그 작은 메시지는 이영수에게 귀중한 정신적 선물일 뿐만 아니라 그 어린 소녀와 기관사 사이의 따뜻하고 순수한 감정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낯선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친구가 되었고, 가장 단순한 행동을 통해 서로에게 기쁨과 희망을 전했습니다. 은지가 쓴 작은 편지에는 그녀의 모든 순수함과 순수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편지를 접어서 조심조심 창문에 붙였습니다. 이 편지를 발견한 사람은 기관사 이영수 씨였다. 그는 기차 창문으로 편지를 보았을 때 감동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이 아이를 더 행복하게 만들 것이다. 그런 바람을 품고 영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공유했습니다. 그녀를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합시다. 그녀는 매일 우리 모두에게 에너지를 줍니다. 그것이 정말 많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그녀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의미입니다.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아이디어를 모아 은지를 위해 특별히 작은 모형 기차를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성 들여 만든 기차 모형은 은지가 매일 따라가는 기차의 모습을 재현해 놓았다. 그 모형에는 진심을 담은 메시지인 고맙구나, 은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사이 은지는 창가에 서서 지나가는 기차를 향해 행복하게 손을 흔들고 있었지만 그녀의 작은 몸짓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마법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이 특별한 관계는 그저 손을 흔드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정중한 인사를 넘어 따뜻함과 깊은 애정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은지는 밝은 미소와 작은 손을 가지고 있으며 이영수와 그의 동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다 준다. 오히려 이영수와 그의 기차는 그녀의 삶에 희망과 따뜻함의 상징이 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 기차가 지나갔을 때 은지는 창문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영수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처음에는 그녀가 뭔가 바쁘니까 곧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은지가 늘 서 있던 창문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매일 은지의 집 앞을 기차가 지날 때마다 이영수는 익숙한 소리가 은지가 나오기를 바라며 경적을 울린다. 하지만 창문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그는 한숨을 쉬며 아내에게 은지가 어디에도 안 보여, 은지가 손을 흔들어 주지 않고 기차를 탈 때마다 이상하게 허전해 라고 털어놓았다. 그의 아내는 걱정스럽게 뭔가 잘못된 거지? 내가 거기 가서 물어봐야 할까? 라고 물었다. 물어보고 싶었지만 이유 없이 귀찮게 하는 게 무서웠어요. 며칠 더 기다릴 것 같아요. 그는 여전히 걱정으로 가득 찬 눈으로 대답했다. 하지만 그 다음 날도 은지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의 동료들도 그녀의 부재를 알아차렸다. 그 어린 소녀는 어디 있지? 그가 손을 흔들 때마다 우리 하루가 밝아지거든. 이영수는 마음의 공허함을 감출 수 없었다. 은지의 부재는 그의 일상을 바꿀 뿐만 아니라 기차 전체에 특별한 에너지원의 부재를 느끼게 한다. 그들은 모두 그 어린 소녀가 곧 돌아오기를 바랐다. 그러면 열심히 일하는 하루하루가 그녀의 미소와 창문에 대고 있는 작은 손으로 밝아질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 어린 소녀는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의 원천이었지만 마치 무슨 나쁜 일이 일어난 것 같다 걱정이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그의 집 창문에 작은 메모 한 장이 나타났습니다. 기차가 지나가자 그 종이 조각이 기관사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용을 명확하게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 메모에는 아무런 설명이 없었지만 그의 직감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그 집을 방문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은지의 할머니가 부드러운 미소로 그를 맞이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차 운전사입니다. 그는 말했다. 방문하는 건 실례지만 요즘 창가에 은지가 보이지 않아요. 뭔가 잘못된 건가요? 그녀의 얼굴에 슬픔이 스쳐 지나갔다. 잠시 주저한 후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은지가 병원에 실려갔어요. 그녀의 건강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어요. 그녀는 창문으로 기차를 보는 것을 좋아했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어요. 더 이상 그 기쁨을 즐길 수 없어요. 이 말을 듣고 영수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은지의 빛나는 얼굴의 모습이 그의 머릿속에 나타났다. 그는 할머니. 은지가 왜 그런지 물어봐도 될까요? 라고 물었다. 잘 모르겠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하지만 의사들은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다행히도 아직 희망이 있어요. 그 말은 영수의 마음에 소년을 위해 무언가 하겠다고 결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은지가 병원에서 외롭지 않도록 작은 선물을 준비하고 싶었어. 우리가 항상 너를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 라고 말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따뜻한 선물은 매우 의미가 있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그날부터 영수와 그의 동료들은 함께 그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들은 은지가 가져온 기쁨을 기억하고 작은 선물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 은지의 이름을 기차 모형에 새겼습니다. 그들은 짧지만 진심이 담긴 메시지를 썼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다시 웃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며칠 후, 그 일행은 병원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병실에 들어서자 은지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은지는 영수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놀란다. 기차 운전사, 그는 눈을 빛내며 소리쳤다. 영수가 앞으로 나서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가 당신을 위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은지에게 작은 의자를 주었다. 소박하지만 사랑이 가득한 선물이었다. 은지는 선물을 뜯어보더니 선물을 보자마자 눈물이 핑 돌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목이 메어진 목소리로 말했다. 모르시죠? 사람들은 항상 제가 창문에서 손을 흔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저도 빨리 나와서 기차를 다시 보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영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은지의 어깨에 손을 얹고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해지고 빨리 나으세요. 그 날은 곧 올 것입니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눈은 희망으로 반짝였다. 나는 일어서고 싶다. 나는 기차 운전사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기쁨이 온몸에 퍼졌다. 그 만남은 은지 씨와 이영수 씨 두 사람의 기억 속에 잊을 수 없는 순간으로 새겨졌습니다. 병실에서 은지는 희망의 빛을 발견하고 이영수는 그녀의 얼굴에 미소를 가져다주며 행복을 느낀다. 병원에서 만난 후로 기차 운전사의 마음이 바뀐 듯했습니다. 그는 평범한 삶을 벗어나 아이에게 조그만 희망과 기쁨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느낌은 만족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많은 것을 하고 싶어요. 그는 은지가 추운 병실에서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고 싶었으며 그녀의 빠른 회복을 기원했습니다. 이영수는 병원에서 돌아온 날 밤 동료들에게 자신의 심경을 전했다. 은지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고 싶어요. 그는 결의에 찬 눈빛으로 말했다.
단순한 모형 기차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동료들은 주위에 깊게 경청했고, 그들의 마음은 동정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번쩍였다. 은지가 기차를 타게 하면 어떨까? 기차를 잠시 멈추고 그 소녀를 태우고 그녀에게 진짜 경험을 선사해 주세요.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독특할 뿐만 아니라 의미도 있었습니다. 은지가 평생 간직할 수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 그들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은지가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 근처에 기차가 정차한다. 일정이 조정되었고 모두가 그 특별한 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은지가 기차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기차를 밟고 선로의 박동 하나하나를 느껴보기를 바랐습니다. 은지가 좋아하는 일이죠. 며칠 후 이영수는 은지의 할머니와 함께 병원으로 돌아온다. 그녀는 그들을 보자 눈이 밝아지고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할머니, 삼촌이 왔어요. 은지가 기뻐서 소리쳤다. 여기로 오세요.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소녀의 눈이 호기심으로 커졌다. 무엇이 그렇게 특별한데요? 우리는 당신에게 특별한 날을 준비했습니다. 이영수의 대답에는 설렘이 가득했다. 당신은 기차를 좋아하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진짜로 기차에 타시길 바랍니다. 은지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뜨고 반짝였다. 정말? 기차로 갈 수 있나요? 그렇다. 그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너가 나아지면 우리가 같이 해낼게. 저는 반드시 나을 것입니다. 저는 정말 그날을 기대하고 있어요. 은지는 결의가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말은 병실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었다. 그 이후로 은지는 매일매일 더욱 노력하며 그 특별한 배에 오를 순간을 기대했습니다. 기다린 그 날들은 은지에게 동기를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사랑과 보살핌의 힘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깊은 희망을 남겼습니다. 영수와 그의 동료들은 그 특별한 날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모든 세부 사항을 준비하는 데 온 마음을 다했습니다. 그 날은 은지의 날이었습니다. 그녀가 겪어야 했던 힘든 시기를 마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날이었습니다. 은지가 병원에서 퇴원하던 날, 그녀의 눈은 마치 온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 기쁨과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그녀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와 할머니는 창가에 서서 기차 선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시절에 익숙했던 이미지였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졌습니다. 이번에 은지는 꿈을 꾸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기차에 앉아 레일 위를 굴러가는 바퀴의 리드미컬한 움직임에 푹 빠지는 날을 고대했습니다. 몇 주 후에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은지의 얼굴에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특별한 날이 다가오자 설렘을 감출 수 없었다. 영수와 그의 동료들은 매우 특별한 기차를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기차 구석구석을 따뜻한 느낌으로 장식했고, 창문에는 은지의 이름과 환영합니다. 라는 문구를 눈에 띄게 적었습니다. 병원 근처에 기차가 멈추자 은지는 할머니의 손을 꽉 잡고 밝은 눈빛으로 기차에 올랐다. 특별 게스트 은지 씨를 환영합니다. 영수가 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해요. 은지는 기차 안에서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다른지 깨닫고 깜짝 놀랐다. 그날 그녀는 창문 너머로 펼쳐지는 풍경을 구경했을 뿐만 아니라 영수가 배를 조종하는 모습과 엔진이 돌아가는 소리를 직접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그 어린 소녀에게 기억에 남는 경험이었습니다. 영수팀 역시 간식을 준비하고 은지가 좋아하는 노래를 틀어주었고, 은지의 입가에는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은지는 오늘은 제 생일보다 더 즐겁네요. 라고 행복하게 말했다. 기차가 그녀의 집에 다가오자 그녀의 이웃들이 그녀를 맞이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창문을 통해 손을 흔들며 큰 소리로 말했다. 모두들 정말 고맙습니다. 나는 매일 창문 옆에 서서 모든 사람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가는 길에 은지는 할머니에게 할머니, 오늘처럼 행복한 날이 또 올까요? 라고 물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은지야. 오늘처럼 웃으면 모두가 행복할 거야 라고 답했다. 영수의 상사는 나중에 그날이 은지에게 기쁨을 안겨준 날일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의 힘을 증명하는 날이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기차에서 겪은 작지만 의미 있는 경험은 은지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 참여한 모든 사람에게 소중한 추억이 되었고 독자들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은지는 점점 회복되어 기차가 지날 때마다 창문 옆에 서서 손을 흔드는 행복한 소녀로 돌아갔습니다. 그 단순한 행동에는 소녀가 인생에 감사하는 방식처럼 여전히 활력이 가득하다. 이영수 씨와 그의 동료들은 힘들 때의 기억이 모두를 더욱 가까이로 이끌어주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느끼며 그곳을 지날 때마다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느 날 은지는 자신이 받은 사랑과 지지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다고 결심했습니다. 은지는 할머니, 저도 기차 운전사들이 제게 해준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라고 말했다. 그녀는 부드럽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똑똑하고 따뜻한 여자예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믿어요. 은지는 매일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집안의 작은 구석을 자신만의 작업 공간으로 마련했고 그녀의 그림을 통해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미숙하지만 감성적인 분놀림은 은지가 주는 선물일 뿐만 아니라 그녀의 성숙함과 감사의 여정에 대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은지는 기차 안에서 마을 사람들을 찍으며 특별한 여행을 시작하고 따뜻한 색감으로 손을 흔드는 자신의 모습을 묘사했다. 이 그림이 완성되면 이 그림은 그녀가 소나무 집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작은 선물일 뿐만 아니라 그녀의 진심이 담긴 결정체이기도 합니다. 어느 날 은지의 이야기와 그녀의 그림이 철도 회사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들은 감사의 마음을 표하기 위해 그녀에게 연락하여 특별한 경험에 참여하도록 초대했습니다. 이영수 회사 대표가 그녀를 기쁘게 선장실로 안내했다. 은지는 처음으로 자신의 손에서 기차의 기적 소리를 들었을 때 그녀의 눈에 설렘이 스며들었다. 그녀는 밝게 웃으며 외쳤다. 소리가 굉장하네요. 기차가 달리는 걸 보는 건 마법 같아요. 그날은 더 큰 놀라움을 가져왔습니다. 기차 회사는 은지의 그림을 이용해 기차 외부를 장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그 소식을 듣고 몹시 충격을 받았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모습으로 장식된 기차 앞에 서서 푸른 하늘과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하얀 구름과 함께 손을 흔드는 은지 씨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마치 꿈 같아요. 그녀가 속삭였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박수를 치고 감탄했고 그녀의 행복은 터져나왔다. 그날 저녁 마을 광장에서 은지를 축하하는 작은 축제가 열린다. 사람들과 기차 회사 직원들이 모여 따뜻하고 활기찬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이영수는 짧지만 감동적인 연설에서 은지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의 상징입니다. 그녀의 몸짓과 그림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광장 전체에 환호와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은지는 수줍지만 기쁜 미소를 지으며 저는 기차에 손을 흔드는 걸 좋아할 뿐인데 이렇게 큰 의미가 있을 줄은 몰랐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다. 내 마음. 앞으로도 더 많은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날 밤 할머니에게 돌아온 은지는 감정에 북받쳐 할머니. 오늘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에요. 라고 말했다. 할머니는 다정하게 대답했다.
그래. 은지야. 너는 특별해. 내가 가져온 행복이 큰 기적을 만들었어. 그 이후로 은지는 매일 아침 창문 앞에 서서 지나가는 기차에 손을 흔들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간단한 행동은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과 위안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배에 탄 모든 승객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그녀의 그림으로 장식된 기차를 보자 그들은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고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은지의 이야기는 그녀가 창문 옆에 서서 팔을 열광적으로 흔드는 장면으로 끝나며 독자에게 단순한 행동의 마법 같은 힘을 일깨워준다. 그녀의 순수한 마음과 성실함이 세상에 희망과 기쁨, 따뜻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